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이영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새어가는 머리카락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35년 전 제 젊은 날의 실수와 가난으로 인해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었고 또한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넓었지만 30년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제게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가 전부인 상황이었죠. 영재야, 엄마 괜찮아. 너는 거기서 잘 지내면 돼. 아들과의 영상통화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취직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때는 둘이 함께 있으니 괜찮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텔레비전을 켜는 것입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제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가사 일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긴 하루가 시작되죠. 오늘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 가끔 동네 아파트 사랑방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의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시작해서 끝나니까요. 자식 하나 미국에 보낸 것 말고는 특별한 자랑거리도 없었고 손주라고는 그것도 없었죠. 사실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영재 이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20살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가난한 시골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리 없었죠. 결국 딸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영재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첫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핏줄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제 일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제 유일한 친구였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날이면 그나마 기분이 나아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했으니까요. 하지만 마트에서 돌아오면 다시 적막한 집,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새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웃을 일이 없어 입꼬리는 처져 있었죠. 아들은 3개월 전에 손주가 태어났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 손주라는데 직접 안아볼 수도 없고 얼굴을 만져볼 수도 없다니. 그저 화면 속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1층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근처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화 구현 및 정서 지원 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어울리는 일이라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고독사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했죠. 시간이라도 보내야지라는 생각에 다음 날 바로 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궁화 아동센터입니다. 저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아, 정말 좋으세요. 우리 센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동화 읽어주기나 숙제 도와주기 같은 활동은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보니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면접이라고 했지만 사실 봉사자가 부족해 누구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이라 긴장이 되더군요.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고 목걸이도 했습니다. 마치 첫 직장에 면접 보러 가는 새내기처럼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이영자 씨, 면접은 그냥 형식상인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센터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진심으로 대하면 금방 마음을 열어줍니다. 센터장님의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3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센터에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아. 혼잣말을 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제가 포기했던 그 아이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첫 봉사를 시작하는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거울을 보니 문득 젊은 시절 내가 이랬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고, 뭐 데이트라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차려입고. 스스로를 보며 웃었지만 사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유치원 교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입던 옷차림과 비슷하게 꾸미고 싶었나 봐요. 일찍 일어나 손수 영양 가득한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계란말이와 소시지 그리고 과일까지 정성껏 담았죠. 센터에 도착하니 아직 아이들은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영자 선생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같은 따뜻한 어른이 필요했거든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께서 유치원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제 이력서를 보셨나 봅니다. 센터장님은 센터를 둘러보며 시설을 설명해 주셨어요.
교실 2개, 작은 주방,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까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현재 2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방과 후에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여기서 시간을 보내죠. 설명을 듣고 있는데 어느새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는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낯선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센터에서 봉사해 주실 이영자 선생님이야. 우리 모두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의 경쾌한 인사에 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이영자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뻐. 아이들은 금세 제게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제게 달려와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선생님, 몇 살이에요?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 책 읽어주세요. 정신없이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실 구석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아이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말수도 적어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혼자 있는 아이는 누구니? 센터장님께 물어보니 그 아이의 이름은 민서라고 했습니다. 8살 여자아이였는데 엄마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민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민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내성적이에요. 엄마가 일이 많아 늦게까지 일하시다 보니 여기서 가장 오래 있는 아이이기도 하죠. 센터장님의 말을 들으며 민서를 바라보니 그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니. 그리고 그 아이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20살 가난한 시골 처녀였던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들 모르게 눈물 삼키며 혼자 끙끙 앓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그 아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민서를 보니 그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혹시 민서에게 다가가 보실래요? 선생님이라면 잘 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의 말에 저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연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제가 다가가 말을 걸자 민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큰 눈동자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예쁜 그림이구나. 이건 누구니? 그림을 보니 여자 한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그림 실력이 꽤 좋아서 놀랐습니다. 8살 아이치고는 꽤 세밀하게 그렸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예요. 바쁘셔서 잘 못 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말에서 묻어나는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용기를 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민서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 너무 다가가면 아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옛날에 내 나이였을 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 엄마도 일이 많아서 바쁘셨거든. 제 말에 민서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요?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괜찮아, 엄마는 항상 민서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일이 많아도 매일 민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란다. 제 말을 듣고 민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옆에 작은 여자아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일 테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센터에서 다른 아이들도 살피면서도 특히 민서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그림만 그리던 민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민서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준비해온 동화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마중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할머니가 특별히 민서를 위해 골랐단다. 함께 읽어볼까?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함께 책을 읽는 동안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읽자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서는 한 페이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책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오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가는데. 순간 민서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심심했어. 그리고 예쁜 아이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특히 민서 같은 아이를. 민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센터에 익숙해질 무렵 봉사가 끝나갈 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왔지만 민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 엄마가 오늘 특별히 바쁘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집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면 어떨까요? 괜찮으시다면요? 센터장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민서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민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민서의 손을 잡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민서를 업고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괜찮아, 할머니는 힘이 세단다. 옛날에는 할머니 아들도 이렇게 업고 다녔어. 민서를 업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떤지, 친구들은 많은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말수가 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집은 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하니 민서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안 오셨구나. 네, 보통 9시쯤 오세요. 그럼 할머니가 엄마 올 때까지 같이 있어줄까?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안은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서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듯한 식빵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민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저녁 만들어 줄게.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조금의 채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제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서도 도울래? 이 당근 좀 씻어줄래?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난 후 민서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 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앞으로 계속 올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치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제가 포기했던 그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동센터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물론 귀여웠지만 특히 민서에게 더 관심이 갔습니다. 민서도 저를 따르기 시작했고 점점 웃음을 되찾아 갔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서의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의사요.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 와, 정말 멋진 꿈이구나. 왜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엄마가 많이 아프거든요.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애잔했습니다. 민서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하실 거야. 민서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나랑 약속 하나 해줘요. 무슨 약속? 엄마 나랑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민서의 진심 어린 속마음에 전 길을 가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앉혀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제겐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포기했던 그 아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민서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절대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민서 곁에 있을게.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품에 안겨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마치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가 포기했던 그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서에게 저는 그저 센터의 봉사자가 아닌 진짜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민서는 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딸이 낳았을지도 모를 그런 손녀 같은 존재로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동센터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3번 가기로 했는데 어느새 매일 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아이들, 특히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이영자 선생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아닌가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센터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정말이지 아동센터에 오면서 제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밤에는 피곤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민서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없이 그림만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제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이야기도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녀처럼 말이죠. 할머니, 오늘은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민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가 상상했던 손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도 지금쯤 딸이나 아들을 낳아 이런 손녀가 있었을까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그렸어요. 어느 날 민서가 그림을 건네 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의 그림이었죠.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할머니도 민서 많이 사랑해. 그림을 받아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죠. 그때 민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눈물이 나요? 슬퍼요? 아니, 기뻐서 그래. 할머니 집에 민서 같은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에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죠. 할머니도 손녀가 없어요? 응,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어. 그것도 멀리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봐. 저는 할머니가 없어요. 엄마 말로는 외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그리고 아빠 쪽 할머니는? 아빠를 모르니까 할머니도 모르죠. 민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친가와 외가 어느 쪽 할머니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내가 민서 할머니가 되어줄게. 어때? 정말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혈육을 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서에게서는 낯설지 않은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친숙함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민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민서의 집에 가서 엄마가 오기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할머니, 엄마 사진 볼래요? 어느 날 민서가 제게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민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예쁘죠? 민서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제 젊은 시절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남편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쳤나? 내가 너무 민서에게 정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머리를 흔들어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사진 속 여성의 눈매는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제 남편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민서야, 엄마 이름이 뭐니? 김민지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근데 엄마는 지금 어디서 일하시니? 백화점이요. 옷 파는 곳에서요. 그래서 늦게 오세요. 백화점 의류 판매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서서 일하는 직업이니 발도 아프고 손님들 응대하느라 마음도 힘들 테고. 더구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민서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야,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볼 수 있을까? 엄마는 항상 바빠요. 그래도 토요일에는 조금 일찍 와요. 그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토요일에 민서 엄마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되더군요.
민서가 없는 날에도 저는 아동센터에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귀여웠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민서가 없는 날엔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민서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센터장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선생님, 민서와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게는 없는 손녀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센터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너무 민서에게만 정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물론 민서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혹시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선생님이 봉사를 못 오시게 되면 민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센터장님의 말씀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민서에게 너무 깊이 정을 주고 있었고 민서도 저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민서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아이는 또 한 번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서와 약속했어요. 절대 민서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그 약속은 제 목숨을 걸고 지킬 생각입니다. 센터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민서 엄마. 김민지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요. 혹시 선생님과 민서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제가 민서를 사랑한다 해도 실제 엄마가 있는데 제가 끼어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민서에게 준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토요일에 민서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제대로 인사드리고 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돕고 싶다고요. 센터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민서 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 만날 민서 엄마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민서의 엄마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본 그 얼굴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35년 전 제가 포기했던 그 아이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다음 날 센터에서 민서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생일이 언제니? 6월 17일이요. 왜요? 6월 17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날이 6월 17일이었거든요. 35년 전 그날 태어난 작은 여자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혹시 제 상상이 맞다면, 그렇다면 민서는 제 친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그녀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버린 엄마를. 그리고 그토록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민서를 위한 예쁜 머리핀과 민서 엄마를 위한 손수건이었죠. 센터에 도착하자 민서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벌써 왔어요. 같이 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민서가 어디론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한쪽에 서 있는 여성을 가리켰죠. 엄마, 이분이 내가 말한 할머니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돌아서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특히 눈 밑의 점은 제 남편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엄마 김민지입니다. 우리 민서가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태어난 날이 6월 17일인가요? 민지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5년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나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민서에게 한 적이 없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35년 전, 제가 미안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아세요? 민지야, 나는 내 엄마야. 그 말이 교실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채로 떨리는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농담이 아니야, 민지야. 35년 전, 내가 20살이었을 때 말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터져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서가 있으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린 민서 앞에서 나눌 수는 없었죠.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너는 센터 선생님과 놀고 있을래? 엄마랑 할머니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알겠어요. 민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른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센터장님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저희는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지만 누구도 마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내 생일이 6월 17일이라고 했지?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뭐라고 했니? 왜 내가 그곳에 맡겨졌는지. 별로 많은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고만 들었죠.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쪽지? 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작은 음목거리가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맡기며 남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주신 작은 음목거리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적은 쪽지였죠. 그 목걸이, 지금도 갖고 있니? 민지는 말없이 셔츠 깃을 젖혔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작은 음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이었고 뒷면에는 작은 꽃이 새겨져 있었죠.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40년 전에 포기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민지의 질문에는 35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이해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동안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는 20살이었어. 시골에서 자란 어린 처녀였지.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왔다가 너의 아버지를 만났어. 그는 잘생기고 다정했지.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사라져 버렸어.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하자 너무 놀라 밤새 술을 마시더니 다음 날 아침 모든 짐을 싸서 떠나버린 그 남자의 모습. 그리고 몇 달 후 배가 불러오자 일자리도 잃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그 시간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너무 따가웠고. 결국 널 낳자마자 고아원에 맡겼어. 그게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민지는 말없이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서울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내 의붓아버지를 만났지.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아들도 낳았어.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내 생일이 될 때마다 촛불을 켜고 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했지. 그리고 언젠가는 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민지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입양되어 갔지만 저는 계속 남겨졌죠.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학교도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죠.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결국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다 민서 아빠를 만났어요.
그도 저처럼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제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민서를 낳고 혼자서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죠. 민지의 강인함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지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모습. 제가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제 말에 민지는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찾았어, 여러 번.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내가 어디로 입양됐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몇 년 후에는 내가 입양되지 않고 그대로 자랐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민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부모님이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미워하기도 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그리고 민서를 키우면서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은근히 비교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민지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오라. 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널 포기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리고 그 실수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요. 마침내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생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야. 이해해. 하지만 민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상하게도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귀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피는 못 속이는 건가 봐요. 그녀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서가 저에게 그토록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였군요. 피로 이어진 인연이니까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민서의 할머니 역할은 계속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서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지면 상처받을 테니까요. 민지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용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럼 나와 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민서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친구로서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제안한 대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울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자, 민지야.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둘은 마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센터로 향하는 길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민서를 데려가실래요? 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괜찮겠니? 네, 민서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내일 아침에 민서를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민서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집에 가게 되어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서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아들 영재의 사진들. 그 속에는 민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 앨범에 민지와 민서의 사진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는 어린 민지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서도 함께 달려오고 있었죠. 할머니. 새벽녘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민서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민서야? 잠이 안 와? 할머니. 울었어요. 그제서야 제 뺨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래. 엄마랑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둘 다 울었잖아요. 아이의 눈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저는 민서를 살며시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민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민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골 소녀가 있었어. 그 소녀는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너무 어리고 힘들어서 아기를 키울 수 없었지. 그래서 그 아기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고아원에 맡겼단다. 민서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엄마였어요. 아이의 예리한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아기가 내 엄마였어. 그리고 그 소녀가 바로 할머니란다.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엄마의 엄마? 그렇단다, 민서야. 민서의 눈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나 봐요. 민서의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는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라는 거? 응, 오늘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도 많이 놀랐을 거야. 엄마는 기뻤어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할머니가 엄마를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아직 혼란스러울 수 있어. 민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엄마 도와줄게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래, 민서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민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35년이 지나서야 찾은 내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내 손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민지가 민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의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룻밤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들어올래? 아침 먹고 가는 건 어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줬어요. 민서가 엄마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아이가 물어봐서. 하지만 너무 자세히 말하진 않았어.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서만 신나게 떠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지와 민서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민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민서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서에게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엄마가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그 말에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참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어요. 민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그래 민지야.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말에 민서가 저희 집에 오거나 제가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녀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 좀 좁아서요. 민서와 제가 한 방을 써야 하는데 민서가 크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민지를 보며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으로 이사 올래? 방도 3개나 있고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기엔 외롭거든.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와 민서는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저녁 식사 시간은 항상 새 여자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민지와 제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고 민서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가 있기에 더 조심스럽게, 더 배려하며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있던 오래된 텔레비전을 새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이것저것 물건들이 늘어났고 특히 민서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기 위해 더 큰 텔레비전이 필요했거든요.
낡은 텔레비전 및 서랍을 비우던 중 제가 35년 동안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였던 민지의 탯줄과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출생 직후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기 전 간호사가 몰래 찍어준 것이었죠. 엄마 뭐 하세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의 물건들이야. 35년 동안 간직했단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내가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됐을 때야. 너무 예뻤단다. 엄마, 정말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럼 내 평생의 후회였어, 민지야. 민지는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는 저를 보내준 거였네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말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나서 민지와 저는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딸로서가 아닌 두 여자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의 고아원 생활, 제 결혼 생활, 그리고 민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밤이 깊어가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어떻게 아동센터에서 저와 민서를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처음 민서를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눈에 들어왔어.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거든. 그리고 민서의 눈이 내 아버지를 닮았더라고. 제 아버지요? 어떤 분이셨어요? 잘생기고 다정했어. 하지만 책임감은 부족했지. 내 눈 밑에 작은 점, 그건 내 아버지를 닮았어. 민서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더구나. 민지는 자신의 점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제 이복 동생 영재? 미국에서 잘 지내. 손주도 낳았어. 내가 생겼다고 말했더니 너무 놀라더라고. 곧 휴가를 내서 한국에 온다고 했어. 조금 긴장돼요. 걱정 마. 영재는 착한 아이야. 너를 반길 거야.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영재가 미국에서 돌아와 민지와 민서를 만났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민서와 영재의 아들은 또래라 금방 절친이 되었죠. 우리는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를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제 작은 부엌에서 세 세대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새로운 가족 역사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지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35년간 간직해온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내 목걸이잖아. 이제 다시 엄마 것이 됐어요. 저는 이미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상자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제 35년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엄마. 모든 게 용서됐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민서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이 더 자주 오갔습니다. 3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저는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서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고 부엌에서는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던 그 선택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후회했던 과거의 선택이 35년이 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후회되는 선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외롭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인생은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꼭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제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준 두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운명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3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람을 끝내 못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3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정작 제 곁에 있던 아들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되네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그리움 때문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기적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송여사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